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2분기 때 많이 빠지면서 사실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선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영업이익이 15%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저는 제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수급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오늘 촬영일인 7월 1일 흐름만 보더라도 기존 수급 흐름과 조금 사뭇 다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또 간만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4월까지 강했는데 5월에 많이 빠지더니 6월에 하락세를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이 된 상황에서 7월 되자마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는 업종 지수가 어디냐면 전기전자 업종 지수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지수 내부에서 전기전자 업종 지수를 계속해서 상반기 때 끌고 올린 종목들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삼성전기 조금 부진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 전기전자 업종 지수 안에는 전력기기라든지 전력 설비 기업들도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네들이 오늘은 반대로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반도체 대장주들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소부장 중에서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과대 낙폭이 나왔었던 쪽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약했는데 오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전력기기라든지 인프라 쪽이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 발표, 이 내용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SK그룹이라든지 삼성전자가 향후 4천조 원이 넘는 돈을 AI, 반도체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반도체 팹 공장을 증설을 하고 또 AI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중간에서 제어를 하고 또 분배를 해주는 이 전력 인프라 쪽이 새로 완전히 구축이 돼야 됩니다. 재구축을 강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이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더 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7월이 되자마자 어쨌든 이런 수급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여기에 리밸런싱 차원의 움직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게 하루 이틀 이러다가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가 달려갈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는 이익의 희소성 측면에서 워낙에 뚜렷한 업종이다 보니까 특히 삼전 하이닉스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앞에서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뭐냐면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27년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하반기 때도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상반기만큼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선 28년도 가이던스가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28년도 가이던스를 지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때 어떻게 그림이 나올 것이냐. 상반기 때는 가파르게 올라왔고 하반기 때는 이 상승률이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럼 수급 쏠림이 이쪽에서 들어가다가 가파른 게 아니고 이제 둔화가 되니까 이 나머지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나머지 자금들이 이제는 다른 쪽으로 AI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 안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분산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빠지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대차의 양해 상관관계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 20일 추종 지수 한번 놓고 보게 되더라도요. 뒤에 로보틱스 이름이 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차가 올해 1월부터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틀라스에 대한 재료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로보틱스 재료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죠.
소강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 쏠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쪽의 소강 상태를 만든 게 결국에 반도체 수급 쏠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금리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UBS라든지 시트 이런 데서는 연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측을 내놨는데 지금 5월까지 3월, 4월 전쟁 거치면서 5월까지 들었으면서 금리 인하 없고 동결로 갈 거다라고 하다가 6월 들어서부터는 연내일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단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걸 무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진 게 사실인데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결국에 소비에 대한 둔화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경기가 조금 꺾일 것 같다라는 걱정이 생길 때는 이익의 희소성이 더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년도도 28년도도 공급 쇼티지 때문에 마진율도 되게 잘 나오고 실적도 계속 잘 나올 쪽이 결국에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생각이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쪽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요, 하반기 내에 아틀라스 양산 1기 설비를 실제로 구축하는 것을, 실제로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축 가동을 하는 것을 돌입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표준을 노리고 있는 이 페이스카 실도로에서 주행 데이터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체질 변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지금은 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재료에 기대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도 짱짱하게 잘 나오는데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굉장히 큰 쪽이 엄연히 반도체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단순히 기대감 하나만으로는 시장의 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밀린 것은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이에요. 만약에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없었다? 현대차 이 정도로 많이 안 빠졌을 겁니다. 지금 50만 원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왜냐면 현대차를 투자한 사람들이 반도체가 너무 강하니까 포모를 느끼고서 현대차를 팔고 넘어가기 때문에 팔 때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이 둔화? 이런 거는 사실상 다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정리를 하면은 현대차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다?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권가 일부에서 나온 현대차 목표주가 100만 원, 120만 원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이 기준을 언제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와서 올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안에 100만 원, 120만 원 간다? 그럼 지금보다 주가가 100%, 140%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엄연히 지금 숫자가 짱짱하게 잘 나오는 쪽들이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벌써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분기 때 실적이 좋을 쪽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 뻔하죠. 반도체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차치하더라도 조선 쪽이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좋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반기, 3, 4분기가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지금 50만 원 밑에 있는데 적어도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5%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3월에 발생했던 국내 협력 부품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화재 여파 때문에 이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판매량이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2분기 때 많이 빠지면서 사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선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영업이익이 15%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저는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추락 공백기가 하반기로 가면은 해소가 돼요. 당장 3분기부터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들이 있습니다. 아반떼, 투싼, 아이오닉3 이런 신차들이 출시돼요. 신차 판매율이 생기겠죠. 또 하이브리드, 지금 북미 쪽에서 되게 잘 나가죠. 그래서 북미 쪽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도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실적단에서도 하반기 때는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만 딱 놓고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실적도 어쨌든 더 좋아져요. 본업도 더 좋아지고 또 한 가지가 멀티플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8월에 메타플랜트 로봇 응용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죠. 그죠?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 이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고, 1기 구축 설비 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표준을 만들어가는 이 페이스카, 이것도 실주행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3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업 플러스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 때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 때 많이 빠진 현재 주가보다는 3분기, 4분기 넘어갈수록 주가가 더 지금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 지분도 확보를 할 거예요. 옵션 행사를 함으로써 또 그런 부분들도 또 한 가지 또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현대차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이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나오긴 할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이 탄탄한 상황에서 조금씩 멀티플이 상향이 되는 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다시 이런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연초에서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현대차를 도요타랑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되고 적어도 BRD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얘네들이 20배 넘게 받고 있어요, PER. 지금 현대차가 포워드 PER 12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 포워드 EPS가 4만 원이니까 그럼 20배 곱하면은 8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80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기준을 정해놓고 보고 있고 100만 원, 12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못 맞춰요. 가격은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 주가가 나쁜 주가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